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까지 이제 수행하고는 이제 점심 식사 이제 하시러 가셔야 되겠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안내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이미 아시고 오신 것을 이제 가정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40페이지로 가서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로 활용할 기계학습 데이터셋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0페이지 1.7.1절의 데이터 적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례죠. 붓꽃 데이터셋 기계학습 첫 번째 예시죠. 기계학습은 데이터셋을 적재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이제 임포트에서 이제 로드로 시작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이리스로 끝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그 교재에서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했는데 그 좀 이름이 번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재를 했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넘파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일단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 있고 데이터가 해답의 규칙을 내재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계학습 패키지 사이킬러는 잘 알려진 예시 데이터셋 집합을 읽어올 수 있는 API가 있습니다. 예시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통계와 기계학습의 헬로 월드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로 1930년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로 기계학습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읽어오신 데이터셋의 자료 구조를 이제 보면 이제 번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이클런 유틸리티 자료 구조 번치 객체로 데이터셋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번치는 우리말로는 뭉치 또는 이제 뭉텅이쯤입니다. 데이터의 여러 정보를 한데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치의 번치는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인 사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전 구조와 같이 각 항목은 색인이 부여된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항목을 읽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서는 어떤 항목을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리고 이 키 값은 이제 종종 문자열인데 문자열이 아닌 것도 가능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요 키가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대응되는 요 값들은 value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요거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객체면 뭐든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할당된 것을 우리가 그 자동으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객체를 접근해서 타입을 확인해 보니 numpy의 ND 어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ND 어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쉐입을 살펴보면 랭스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죠. 150 바이 4짜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이래서 요거는 2차원의 텐서 또는 행렬이구나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150개나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3개 정도만 다음과 같이 선택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5.1, 3.5, 1.4, 0.2 이런 식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사실 그 번치라고 하는 것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지금의 이제 활용은 그냥 사전으로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굳이 번치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이걸 이제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각 항목에 접근할 때는 사전과 같이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요 선택 연산자를 통해서 키 값을 지정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색인이 문자열인 경우에는 작성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괄호쌍 치고 따옴표쌍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 번치에서는 약간의 편의성을 제공해 줬는데 점 다음과 같이 점 연산자로 각 항목을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한 객체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is라고 하는 연산자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 문법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접근하실 때는 요 그 iris 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우리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만 보면 얘는 그냥 숫자의 집합일 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 리드미 파일 같은 것들을 종종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록이 이제 있는데요. 이 디스크립션의 약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중간에 새롭게 추가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iris에서 .description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영어로 모시기 저시기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뭐 물론 영어를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그 영어를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요 셀 출력을 복사하신 다음에 예를 들자면 챗GPT와 같은 서비스에다가 번역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번역해 주세요 하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챗GPT한테 한번 이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챗GPT 서비스는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제 로그인과 회원 가입을 안 한 상태로 다음과 같이 이제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겠죠. 그 챗GPT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아래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번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가 무엇인지를 좀 잘 번역을 했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우리말로는 이제 붓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재 소개가 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그림 1-2번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그림 1-2번을 보시면 요런 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측정을 해서 수집을 한 것이 현재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한 거는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러면 데이터의 특성을 이제 보시면 인스턴스 수가 150개고 각 클래스랑 50개가 이제 있고 속성의 수가 4개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각 속성의 정보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클래스가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도 코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관찰을 하기 위해 용이한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펜다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현재의 아이리스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넘파이는 텐서의 연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펜더스는 표 형식의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요약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 요거는 넘파이인데 넘파이 이제 ND 어레이죠. 근데 그거를 펜다스의 자료 구조로 다음과 같이 전환을 하니까 2차원인 경우에는 표 형식으로 만들기 이제 좋으니까 다음과 같이 잘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2차원 형식인 경우에 표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표 형식으로 표현할 때는 펜다스 패키지의 데이터 프레임 자료 구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그 아까보단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랑 비교해서 보실 게 요 위에죠. 넘파이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이고 펜다스는 좀 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파이가 못하는 걸 펜다스가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열 제목을 한번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속성으로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문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 이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해당 문서의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번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추가를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이 속성이 지금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피처스의 번역입니다. 그 속성이 이제 4개가 있고 숫자들이 담겨 있는데 그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그 영어로 표기된 부분들이 각각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발음이 좀 한국말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한국말 발음이 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아름다운 한국말로 좀 이제 얼른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건 이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이제 문서에 있는 이제 이해어를 이제 좀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이제 문서에 있는 의미를 이제 반영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그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영어 용어로 읽어야 되는 부담이 좀 적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리스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확인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뭔지 아셨죠? 그리고 요 디스크립션이 이제 뭔지 아셨고 피처 네임즈가 이제 뭔지 아셨죠? 네, 우리가 이제 확인을 안 해본 게 요 타겟하고 타겟 네임즈. 나머지 뭐 파일 네임이나 이런 거는 현재 우리로서는 이제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과 타겟 네임즈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이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찰한 결과를 이제 표에다가 반영해 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코드 셀을 이제 하나 위쪽에다 추가를 하고 먼저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네임즈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꽃들의 품종이라고 합니다. 품종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이리스의 타겟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기계학습의 모든 건 수치형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식을 우리가 요 아래쪽에서 이제 반영을 해줘 보겠습니다. 아이리스에서 품종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타겟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면 품종이 다음과 같이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0번, 1번, 2번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값을 각각 이제 원래 값으로 이제 변화 이제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 이제 통해서요. 그래서 0번, 1번, 2번은 각각의 이제 그 타겟 네임즈로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바뀌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5를 수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수 초기 값을 오늘은 12일이니까 12로 한번 설정해 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아이리스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 텐서입니다. 1차원 텐서는 종종 줄여서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벡터 형식의 값들은 1년의 값이죠. 1년의 이거를 말하면 이제 시리즈라고 하죠. 이 펜다스에서는 2차원의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1차원의 데이터는 시리즈라는 별도의 자료 구조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요 넘파이에서 시리즈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 리플레이스라는 기능이 현재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넘파이에는 이런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다른 편인데, 그래서 이제 요 replace라는 기능이 이제 before의 값들이 0번, 1번, 2번인데 after의 값을 이제 타겟 네임즈로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0번,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세토사, 버지니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왜 했냐라고 하면 실제 기계학습을 수행하실 때 읽어오는 데이터가 아마 이제 이런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재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잘 하시죠. 하시는 걸 이제 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바로 얼른 빨리
기계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제시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시 데이터셋을 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실제 내 데이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이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리스 프레임을 보시면 몇 개 차이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찰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는 보시면 이게 전체 150건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알아서 줄여서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이 데이터가 생략이 된 건 아니고 출력에서만 자동으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5개, 마지막 5개 이 정도로 이제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가 뭐 수백 메가나 뭐 수 기가짜리인 경우에 다 출력을 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만 이제 보겠다 하면은 처음에 5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보면 0번부터 4번까지 총 5개가 이제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를 관찰하실 때 그 고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5개를 보니까는 품종이 모두 세토사입니다. 종종 이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출력하지는 않으면서 그 무작위의 랜덤 샘플을 뽑아보는 걸 권장합니다. 요거는 랜덤 샘플입니다. 이 랜덤 샘플을 종종 활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랜덤 샘플을 활용하시는 거가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랜덤 샘플이기 때문에 그 5개가 나왔는데 저랑 그 집합이 다르실 거예요. 집합과 순서가 이제 다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에는 82번, 46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실행하면 83번, 31번 실행할 때마다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매번 보면서 이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그 만약에 제가 그 소개를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그 저랑 이제 같은 방식으로 순서가 완벽하게 섞이길 원한다면 이 랜덤 스테이트에다가 난수 초기 값을 특정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 왜 12야?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 12일이라서 한번 12로 골라봤습니다. 요 랜덤 스테이트는 0 이상의 정수값이면 뭐든지 됩니다. 그러면 이 랜덤 스테이트를 특정하게 설정하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섞인 순서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짜가 되는 거죠. 그죠? 타짜처럼 이제 이 패 순서를 완벽하게 이제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하시면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순서이실 겁니다. 40번, 146번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그러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방법을 이제 확보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성된 거를 실제로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구성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프레임에 toCSV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iris CSV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인코딩 이제 UTF-8로 이렇게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ndex false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인덱스가 그 실제 데이터의 정보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이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서 요걸 이제 설정하고요. 이게 그 CSV는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인코딩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탐색기 비주얼 스튜디오의 탐색기 탭을 열어서요.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day1.ipynb 파일이 여기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is.csv 파일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파일이 생성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CSV 파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SV 파일은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면 각 항목이 쉼표로 구분된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형식을 CSV 형식이라고 하죠. 커마, separated values, 쉼표로 구분된 값, CSV죠. 사이클런의 예시 데이터 집합이 아니라면 원래는 이런 형태의 파일 등에서 데이터 집합을 읽어와야 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그 엑셀 파일들에서 이제 열릴 수도 있고요. 근데 요 확장 같은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확장 같은 게 설치가 된 경우에는 이제 뭐 프리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프리뷰 같은 곳에서 이제 보시면 엑셀에서 연 것과 이제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실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적재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하시고 직전에 요 펜다스에서 이제 read CSV를 iris CSV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iris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적재를 하고 샘플 5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종 이제 인코딩 같은 것이 혹시 다른 경우에는 이제 명시를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원래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게 표 형식인 경우에는 펜다스의 read CSV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파이썬의 이제 영역으로 이제 가져와 줘야 됩니다. 요 펜다스의 read CSV 파일을 활용하면 텍스트 파일로 기록된 표 형식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펜다스는 이제 다양한 read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텍스트, 엑셀 파일, SQL 이런 것들을 주로 상대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CSV 파일이니까 read CSV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기계학습의 데이터들은 많은 경우 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 펜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 데이터 적재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점은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적재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처음에 붓꽃 데이터를 사이클러나 API로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었죠. 사이클론에서 예시 데이터셋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읽어왔는데 실제 데이터에 읽어오는 경우와는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절차를 이제 직접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데이터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 먼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시려면 이 iris 이제 프레임에서 to numpy라고 하는 이제 API를 이제 사용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끄집어내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iris.data로 한번 이제 활당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저거를 잘 가져와줬는지 한번 아래쪽에서 출력하면서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실까요? 보시면 numpy의 ND 어레이로 됐고 근데 150 by 5가 됐죠. 아까는 4였는데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에 품종열이 같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거기까지가 아닌데 여기까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선택하지 이제 않아야지 데이터 부분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우리가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넌파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가공을 수행하는 것과 아니면 애초에 이제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쪽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그 가공들은 가급적이면은 펜다스 쪽에서 하시고 이제 오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이제 품종을 제외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냥 to numpy를 하게 되면 이게 품종까지 같이 포함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drop이라는 API에서 이 컬럼들을 어떤 거를 제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품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to numpy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드롭을 했는데 여기 품종이 아직 나오는데 그거는 요 아이리스 프레임에는 여전히 이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드롭 같은 것을 수행하게 되면 새로운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 때 순간적으로만 이거를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했고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의 그 프레임이 변경되도록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거를 이제 수행하고 나서 다시 아래쪽에 있는 요 코드를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150 x 4가 되고 품종 정보는 여기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품종은 어디 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품종이라는 이제 정보 자체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유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의 요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에 이 품종열의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요. 요거는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리스 이제 타겟 네임즈의 값을 한번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들의 고유한 집합, 고유한 값들의 이제 값들 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품종의 집합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타겟 네임즈로 했습니다.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타겟 네임즈를 획득을 이제 하셨는데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품종 값을 아까랑 거꾸로 이제 수행하시면 됩니다. 요 품종열이 그 명칭이 좀 길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품종열을 따로 좀 받아둘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번잡스러워서 이제 코드가 길어지니까 품종 이렇게 해서 변수에다가 받아주면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작성 이제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그 예전과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류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요 타겟 네임즈가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요게 이제 비포인 거예요. 리플레이스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애프터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토사는 0번, 벌시컬러는 1번, 버지니카는 2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경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류는 아닙니다. 이거 퓨처 워닝이에요. 퓨처 워닝은 이제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는 요 API의 동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오류고 당장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여기는 이제 이 품종열이 펜다스의 시리즈 객체가 됩니다.
1차원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타겟 값은 최종적으로 연산해서 활용될 거라서 그 numPy까지로 이제 내리는 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우리가 만든 부분이 아까 이제 데이터를 잘 확인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아이리스의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012가 그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타겟 값을 지금처럼 이제 직접 그 출력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유니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얘네들이 그 몇 개씩 있는지를 리턴 카운트를 이제 수행해서 같이 보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012로 바뀐 거랑 각각 개수가 50개씩인 건지 요걸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가공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작업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사이클런에서 제공을 한 상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공이 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는 현재로서는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인 사전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이클런에서는 이제 번치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활용했는데요. 그럼 이제 번치와 사전의 이제 관계는 이제 어떤 것인가? 그 점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런의 utils에서 번치 객체를 다음과 같이 임포트를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리스를 번치로 다음과 같이 변환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뭘 수행하는 거냐면 이제 그 사전 자료 구조에서 번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번치로 이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예전과 이제 마찬가지로 iris.data 하는 것이 아이리스의 데이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그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이런 그 키워드 인자를 언패킹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인자들을 제공할 때 그 목록형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키워드형이거나에 따라서 이제 언팩을 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적재했던 것과 그러니까 동일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가공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몇 개가 조금 빠졌네요. 뭐 피처 네임즈 하나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제목을 추가를 이제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타겟 네임즈는 들어왔는데 이제 피처 네임즈가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품종열에서 품종열을 제외하고 to 리스트로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피처 네임즈까지 잘 수행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